안녕하세요. 신이염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뇌병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염소를 키우다 보면은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가끔씩 이런 느낌의 염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점점 말라가는 애들. 예. 그러니까 치료를 한다고 하고 좀 밥을 더 준다고 줬는데 이런 느낌으로 점점점 말라가다가 결국에는 죽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라가다 죽는 그런 개체들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이제 원인이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은 원인 중에 하나에서 요뇌병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뇌병은 이제 장의 손상을 일으켜 갖고 증상이 지속적인 설사, 체중 감소, 수태율 감소 등을 이제 유발을 시키고요. 결국에는 이제 폐사를 하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요. 이제 설사만 하거나 체중 감소만 일어나거나 뭐 수태율만 감소된다거나 이렇게 이제 하나씩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요뇌병의 특징이 일단은 감염된다고 해서 바로 발현이 되지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오래 키우니까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어릴 어릴 때 감염이 되어서 2, 3세가 될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고 이제 3에서 5세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찼을 때 그때 이제 증상이 발현된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염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좀 비육한 애들한테는 잘 안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제 번식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번식한 애들은 막 3산까지도 뽑고 한 3산, 5산까지도 뽑고 하니까 걔들은 이제 오래 키우게 되면은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 병이 그래서 이제 그 아직 면역력이 다 갖춰지지 않은 어린 개체들한테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어미가 요뇌병에 걸렸을 때 거기서 이제 나온 이제 새끼 같은 경우는 요뇌병에 이제 똑같이 감염돼 있을 확률이 좀 높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요뇌병은 이제 분변을 통해서 이제 많이 감염이 되고요. 아무튼 깨끗하게 좀 농장을 운영해 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요뇌병은 이제 일단 설사와 체중 감소가 보이는 개체에서 이제 혈액 검사법이나 분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제 그게 진단이 되는 거지, 이 잠복 기간 때는 이게 이제 검사를 해도 잘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이 질병이 좀 사전에 좀 빨리 좀 잡아내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개체가 이게 나올 정도 됐으면은 다른 개체들도 감염되었을 확률이 좀 높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뇌병이 의심이 되면은 그냥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바로 그냥 도태를 해버리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은 그 집단을 전체로 이제 도태를 해버리는 게 좋긴 한데 그건 좀 아무래도 힘들겠죠. 제가 논문 자료도 하나 좀 같이 봐보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흑염소에서 요뇌병 발생 증례 해가지고 이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냈었네요. 여기도 뭐 내용을 다 보려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필요한 내용만 같이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요뇌병에 감염이 되면은 뭐 체중 감소, 유량 유질 등이 저하, 그리고 이제 분변을 통해서 배설한 균이 아무튼 그걸 건강 객체가 섭취하면서 전파가 된다. 예, 여기서도 이제 말한 것 같이 어린 개체에서 생애 중 감염성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어린 개체가 잘 감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도 임상 증상은 주로 2에서 5년이 지난 뒤 나타나며 그전에는 잠복기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감염이 되더라도 이제 당장 발현되지 않고요. 좀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좀 먹으면은 그때 이제 발현이 되는, 예, 그래서 이제 사전에 빨리 잡아내는 게 쉽지가 않은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실험적인 건 쭉 넘어가고요. 여기서 또 보시면은 요뇌병은 특히 만성적인 특징을 가지며, 그러니까 막 좀 지긋지긋하다, 아무튼 그런 느낌. 예, 만성적인 특징을 가지며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백신이 존재하지 않기에 근절하기가 어렵다. 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아무튼 이 요뇌병 같은 경우는 효과적인 치료법 그리고 백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의심이 되면은 그냥 도태해버리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뇌병이 발생된 개체가 발견이 눈으로 이제 보일 정도 됐으면은 이미 다른 개체들도 감염됐을 확률이 있다라는 것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뇌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던 이유가, 제가 이제 최근에 염소를 외부에서 좀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요뇌병이 의심이 된다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찍어봤는데 이 염소가 지금 요뇌병에 감염이 됐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잡아서 봤는데, 얘는 아직 지금 외관으로는 특별하게 지금 요뇌병에 대한 증상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말랐다거나 아니면 설사난다거나 그런 증상은 없습니다. 지금 8월 달에 지금 새끼를 낳았거든요, 이 개체가. 근데 뭐 배는 빵빵하고 보기에는 멀쩡한데, 근데 이게 지금 초산이어서 지금 나이도 얼마 안 되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지금 잠복기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발현이 되지 않았을까, 발현이 안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잠복기라 해서 이 요뇌병이 검출이 무조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마 다른 개체들도 지금 요뇌병이 걸린 애들이 있긴 할 건데, 이게 그거는 지금 잠복기 때는 이게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이 개체가 2마리 새끼를 8월 달에 낳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새끼들 같은 경우도 높은 확률로 이제 요뇌병에 감염이 되었을 확률이 높으니까 걔네들도 이제 좀 더 유심 있게 관찰을 하고 검사를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어차피 비육으로 그냥 해갖고 나가버릴 거면은 어차피 그 증상은 발현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더 키울 수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요뇌병에 대한 내용은 그렇고요. 제가 지금 요뇌병 말고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말라가는 원인에 대해서도, 다른 원인에 대해서도 좀 다음번에는 거기에 대한 다른 관점에 대해서도 내용을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유익한 내용이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